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길을 못 찾겠다. 그러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상한가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볼 텐데, 도움되시면은 문현진 주챔TV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급등한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두 종목이네요. 소프트캠프와 박셀바이오고요. 캐몬이 29%, 덕성호가 28%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장막판에 갑자기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25종목이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 품절주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몇몇 개가 보이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역발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올라오는데 품절주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튼튼하지 못한, 구성이 좋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떨어지는 종목이 세 종목입니다. 삼부토건, 대오 PNC 우선주, 코디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시장 급등도 급락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괜히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여러분들이 휘말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투자를 좀 조심하자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수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안정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이 2275포인트, 2270포인트 여기는요, 좀 지켜주는 게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으니, 지금까지 약속이라던 것을 지켜왔으니 이번에도 지켰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약속을 깼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신뢰를 잃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한번 터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은 역시 밑으로 빠져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계속 열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단기 반등 형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 흐름 자체는 흐름상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조금 많이 보이는 그림이고요. 이 자세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꺾이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꺾이는 형태가 좀 더 크게 지속이 한번 되지 않을까,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언저리까지 조금 밀고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신용 물량이죠. 신용 물량이 지금 17조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신용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반대 매매가 터진다면은 가파른 하락도 조금은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선거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가 이길지를 모르고, 그리고 누가 이긴다고 하던지 간에 불복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정책 방향성의 전환, 어떻게 보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언젠가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어떤 정책과, 또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정책, 어떻게 보면 사회 근간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순간 같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크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대1로에 서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는 앞으로 세게 밀어붙여야 되겠어. 미국이 이제 아마 제일 우선이야. 중국은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형식으로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야, 트럼프 대통령 이때까지 너가 했던 거 다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어라고 하는 뭔가 또 새로운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당선되는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방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으니까 현금 비중을 항상 좀 챙겨놓고, 조금은 수익을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비중을 줄여서 욕심을 줄이는 매매가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 저점을 이미 무너뜨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 속아가지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했다가는 떨어지는 자리에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캠프입니다.
소프트캠프라는 기업이 이렇게 급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정보 보안이라든지 블록체인,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뉴딜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금 MS라고 하죠.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조금 나와주면서 급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나쁜 기업은 아니죠. 하고 있는 업황이 이제는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 모든 기업들이 가야 되는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물론 수혜받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주가만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아 재택근무 관련주가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뭐 R서포트라든지 또는 뭐 ECS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링네트와 같은 기업들 지금 다 재택근무 관련주인데도 급등하고 좀 쉬고 있죠. 야 이런 관련주들 다시 뛰어오르고 다시 급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게 바로 상한가를 분석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캠프를 보면서 원격 진료라든지 또는 원격 화상회의라든지 원격 제어 그리고 영상회의 이런 관련주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가 급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셀바이오 급등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많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제는 제약바이오 업종도 실적을 조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이 실적이 좋지 않다. 경제 기반이 지금 굉장히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오래도록 버티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매수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신규 매수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놀루션이라는 기업 급등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대표적인 좀 품절주 중에 하나죠. 주식수가 470만 주밖에 안 되는 굉장히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이고요. 테라셈이라고 하는 기업도 사실 뭐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관리 종목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 이 종목도 뭐 1000만 주 정도 약간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부산 주공 같은 경우도 뭐 예전부터는 이제 이 기업도 좀 이제 이름이 부산 주공이니까 아파트 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도 지금 적자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투자하신다면은 진짜 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서 괜히 쓰레기를 비싸게 사는 똥덩어리를 비싸게 사가지고 좋은 제품 아닌가라고 속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하나하나 이런 실적 그리고 회사라 어떤 회사인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겉만 번지르르한 과대 포장된 상품에 속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지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8월, 9월, 10월 제가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8월, 9월, 10월 달 동안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투자를 안 했으면 원금은 지켰는데 괜히 투자해가지고 내 재산이 줄어들어 있는 분들 지금 너무 많을 겁니다. 괜히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거 수익 나기까지 매수해서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현금 들고 기다려야 되는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것을 괜히 내가 주식을 사서 자산만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현금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좀 사고 싶다라고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요 내가 주식을 사서 물려서 앞으로 고생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좋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내 자산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심각하게 아주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현금화가 무조건 100% 정확한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현금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다 매도하시는 게 좋고 적어도 현금은 50% 이상을 유지한 상태로 주식을 하시더라도 하고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적자 나는 기업은 일단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비싸게 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 점만 여러분들이 잘 준수해 준다 하신다면은 아마 수익이 날 가능성보다는
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읽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선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가 있으실 텐데 그쪽이 누가 되느냐 보다는 이제 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대선 결과 불복이라고 해서 소송전에 가게 되면은 증시는 좀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야, 이것도 지금 소송하고 난리가 났다. 이러면 내전 일어나는 거 아니니? 야, 이것도 폭동이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불안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지금은 무게를 두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전략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